제가 이제 어쨌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배운다는 거, 이제 콜드콜 유튜브도 하고 뭔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콜드콜을 해야 되고 내가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한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말을 풀어내니까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알고 예전에는 모르고 풀어낸 거거든요. 아까 두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말만 많이 했던 거라면 지금은 내가 알고서 좀 뭔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도 좀 하게 되고, 혼자서 거기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감정, 관계, 말, 행동,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시 이게 세팅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그렇게 세팅되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제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 제거하는 것들도 그렇고 말할 때도 예전에는 끼어들기 같은 거, 저희 딸이 저한테 가장 지적을 많이 했던 게 A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B로 넘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A에서 끝까지 티카티카 하고 뭔가 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B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혼자 되어진 게 아니고 같이 이런 교육 속에서 제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정말 14년 정도의 코칭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1대1 수업을 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오면서. 근데 그 안에서 지금 1대1 코칭 수업 받는 사람들은 저처럼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 PD님들도. 그러면 그 변해가는 그 핵심들이 어디에 있다고 대표님은 보시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와서 또, 대표님과의 물론 뭐, 1대1 코칭을 통해서 누구나 겪는 과정들을 이걸 해내야지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통합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이 통합이 돼야지만이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이 통합이 어느 순간에 그 나오는,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저 사람은 언제쯤이 핵심이 나올 거다. 속성이 이런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표님께서 한 그 핵심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키워드로 나눠준다면 어떻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지. 일단 제가 1대1 코칭을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1대5 코칭을 제일 오래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아, 피디님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피디님 자신도 단순히 1대1 코칭이라고 하는 상품이 없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피디님이 프라이빗으로 1대1로 소통하는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의 그 중에도 한 사람 엄마 아빠 따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지 음, 1대 다로 얘기하고 1대 다로 코칭하는 건 사실은 훨씬 1대1보다 빈도수도 그렇고 훨씬 1대1보다 약하죠. 예. 1대 음, 다로 하는 건 또 추가적인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대1로 하는 거와 1대1 다로 하는 건 스킬이 달라요. 근데 가만히 네네네네.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서 1대1이라고 하는 코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지만 1대1로 소통하는 게 사실 제일 커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그냥 서로 티까태까 할 뿐이지 맞아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봐가면서 가려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그냥 나도 좀 릴렉스 할 겸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고객이 잠재 고객 될 사람들은 아예 이게 딱 세팅도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근데 1대1 코칭이라고 하는 걸 내가 상품으로 만든 지는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때 오래되셨네요. 처음으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1대1 음, 코칭 그때 상품을 10회 코칭에 15만 원인가 받았어요. 아, 예,
그 말이 아, 뭐냐면 음, 내가 내 거를 상품화 해가지고 팔았던 게 사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제가 아, 제가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내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야만 난 강의할 수 있다고 난 생각했는데 아니 음, 1대1로 전화로 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1대1로 하는 네, 게 1대 다로 하는 것보다 더 민감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 아, 이런 아이디어 있고 또 사람들이 매번 만나야 되면 그 강의 장소도 필요하고 난 그래서 어디 카페 가거나 항상 어디 갈 때면 스타디란 뭐 카페라는 무슨 이런 카페 가면 항상 그런 세미나장이 있는지 그런 세미나실 있는지 그거를 계속 룸을 계속 관찰했어요. 왜? 내가 언젠가는 음. 여기서 할 테니까 언젠가는 저런 큰 룸에서 할 테니까 이게 내 마인드였는데 그 마인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즘엔 줌도 있고 네, 그때는 유튜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엔 줌도 있잖아요. 예, 네, 네, 줌으로 이제 네. 일대다로 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강의도 뭐 오프라인에서 있으면 좋겠 오프라인은 나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나는 한다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음, 뭐 그런 전략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대일 코칭 네가 팔아라고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네. 고객들한테 이제 일대 코칭 이렇게 했다 한번 받아보겠냐 다 원하더라고요. 그 다 원하니까 음. 팔았는데 시간이 막 쪼이는 거예요 내가. 예. 네, 네, 네. 왜냐면 나는 어, 시간이 24시간 하루에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막 일대1 코칭 원하고 나는 그냥 20분씩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또 막 계속 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20분씩 하려고 아, 했는데 막 1시간씩 통화 막 하고 그러면 다음 맞아. 스케줄 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스케줄 캔슬 되기를 바래요. 막 힘들어요, 나 자신도. 음. 근데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사람들이 상품의 가격하고 상관없이 이게 필요하면 다들 구매를 하는구나. 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피디님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이게 상대방 나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 피디님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데 공짜로 나눠주는 건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를 깊게 헤아려 듣지 않아요. 그렇게 사려 깊게 듣지 맞아요. 않아요. 근데 1대1 맞아요. 네, 코칭의 상품을 누군가 쌩 모르는 사람이 내가 콜드콜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 네. 사람이 그 가격을 지불한다는 건 내 말발에 먹히고 설득력 먹히고 그 페인 포인트에 먹혔기 때문에 그 핫 버튼에 이제 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쨌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체를 하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네, 당시에는 네, 네, 네. 심지어 네이버 페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음, 말 그대로 이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 간이가세자 돼도 억대 연봉 갈 수 네, 있었던 거예요. 예. 아, 왜냐면 돈이 다 그, 현금이니까 나는 네, 네, 네. 신고고 뭐고 난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네. 나중에 무슨 뭐 아, 이런 네이버페이라든가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이런 페이먼트 그런 온라인으로 페이먼트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심지어 카드 기기도 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하니까 세금 뭐 그런 것들을 오고 이제 세무사도 써야 되고 그리고 막 네, 세금에 대한 맞아요. 두려움을 그때부터 느꼈죠. 똑같이 나는 원래 네. 1억을 벌었을 때 1억이 다 내 건데 왜, 왜, 아, 왜 막 3억씩 벌어도 똑같이 1억 받 맞아, 1억 맞아, 맞아, 1억 남는데 왜 나는 더 힘들지? 맞아, 예. 맞아. 네, 그러면서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일대일 코칭을 제일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이유는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민감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리고 프라이빗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오픈을 해줘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예. 네. 민감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상대방 나한테 오픈을 한다. 그럼 세 번째가 뭐가 음, 되냐면 제대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진짜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해. 아, 네, 네, 근데 아, 네. 대체적으로 일대일 코칭 아니면 나한테 오픈하지 않고 민감한 대화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포인트. 그 사람이 민감한 아, 대화를 나한테 민감한 얘기를 나한테 해줘야 되고
자기의 문제를 오픈해 줘야 된다. 자기 오픈해야 된다면 오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녀 관계에서만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네. 믿을 응. 만한 스승이라든가 멘토한테는 내가 내 거를 거의 기업이 상장되면 다 오픈되잖아요. 적나라하게. 이 네네네. 기업이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안 되는지 이번에 마이너스인지. 근데 상장 안 된 기업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상장된 기업은 어때요? 싹 다 오픈돼 있잖아요. 완전 아, 해파리처럼 네. 투명하잖아요. 아, 네. 인간도 내가 성공하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해서 오픈을 해야 돼. 근데 음, 여기서 위험한 건 아무 사람한테 오픈하면 돼. 그래서, 음, 왜냐면 아무 사람한테 오픈하면 상대방이 단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협박할 수도 있어요. 음, 네. 음, 자연스럽게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면 네, 그게 협박으로 맞아요. 다가와요. 네. 맞아. 네, 왜냐면 믿는 맞아요. 사람한테는 우리가 다 오픈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다 오픈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네. 오픈하다 보니까 제가 오픈해야 상대방도 오픈할 거 아니에요. 너무 해파리처럼 오픈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약점이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픈하는 거를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약점이 잡힐까 봐 무서워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음, 약점이 잡힐까 봐 무서워하는 그 약점도 내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 그게 약점이 아니고 그 실제로 그 약점이 상대방이 나를 잡고 협박하면 그 약점이 안 잡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크면 돼요. 그게 아, 더 이상 나한테 약점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 음, 입장에서는 오픈을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약점을 잡지만 근데 그 약점이 안 잡힐 정도로 내가 계속 개발하고 계속 크다 보니까 상대방은 음, 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네,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이렇게 내 손아귀에 딱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음, 되게끔 내가 만들어야 돼. 자, 봐봐요. 앞에서 네, 네. 오픈은 했어요. 오픈한 것도 내가 오픈했어. 근데 통제권 상대방한테 줘버리고 나를 협박하지 말래. 이거는 진짜 통제권 타인한테 있기 때문에 맨날 협박하지 말라고 할수록 그 사람이 협박할 거예요. 음, 나는 상대방한테 오픈했어. 그럼 얘가 나를 협박할 수도 있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뒤에서 엄청 노력해서 그 사람이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나한테는 전혀 nothing 음,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음, 내가 만들어 버리면 돼. 음,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투명해요. 근데 자신감이 음, 없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할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평생. 음, 특히 중산층들은 내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오픈해가지고 그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 존중받고 막 부자처럼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 쭈구리 같은 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맞아요. 네. 근데 누구한테는 한번 보여줬을 때 그때 보여준 사람한테 그 사람이 꼭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돼. 그게 질문이에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화를 해보면 아는데 대화는요,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음,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이 사람이 보수네. 이게 딱 느껴져요. 음, 사람이 요즘에 말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왜? 챗GPT, 유튜브 다 나와요. 말을 잘하는 거. 근데 뭐가 안 나오냐면 유튜브와 챗GPT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 질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상대방을 건드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고 질문을 어느 만큼 카리스마 있게 기가 막히게 그 심리를 넣어가지고 그 질문하는지 그거는 절대 어디 안 나와요. 피디님, 제가 피디님하고 일대일 소통하면서 일대일 코칭할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세상 밖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세상 밖에 그런 것들이 샘플을 봤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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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피디님이 결국에는 네, 일대일 코칭 지금 받게 됐고 그리고 변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게 아니라면 네.
절대 바뀌어줄 수 없어요. 지금 요즘에 미디어 시대에 요즘엔 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의 시대가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대중성이 된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저 정도 말 음,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거라 이렇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음, 대중은 대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대중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뇌가 있는 게 대중이 아니에요. 뇌가 없는 게 대중이란 말이에요. 대중은 음, 대중에서 머무르면 절대 특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특별해지려면 거기에서 대중들이 다 이런 내가 받고 있는 정보를 이런 정보를 다 받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는 어떻게 다르게 이 정보를 처리해야 될까? 그게 바로 지금 핵심인 그 음,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음, 내가 만약 그런 질문을 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대중의 일부는 피디님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버려요. 음, 그래서 단 한 번의 대화로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하고 함께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뽀롱이 나요. 질문을 음, 하는데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저런 질문까지 하지? 근데 여러 번 만나다 음, 보면 빈도수 있다 보면 너무 많은 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음, 귀인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귀인이 우리 맞아요. 주변에 점점 나오기 힘들어요. 왜? 왜 음, 그럴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 미디어가 이미 네,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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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미 그리고 다 알고 미디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있어요. 미디어가 답을 다 알려주는데 그게 내 맞아요. 답도 아닌데 내 답인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되고 뭔가 하고 이러면 틀렸다고 바로 이게 맞아. 내가 그거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자 되고 이거 배우면 부자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안 되면 저건 틀렸다.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대표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중간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본업 이야기를 해서 뭔가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하나 저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이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전이라면은 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배운 게 아까 복제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뭔지 가리켜 보면 그게 진짜 내게 된다는 거를 이번에 더 느꼈어요. 하고 났는데 저도 모르게 여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이론이나 모든 걸 접목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뭔가로 나 혼자로 끝났다면 저도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게 되고 뭔가 하면서 거기에 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제 리뷰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인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단어들 선택이라든지 그런 게 이게 배우고 듣고 뭔가 했을 때 행동으로 갔을 때 이게 나오는구나. 맞아. 그러면서, 아, 더 대표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결을 그냥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대표님이 자꾸 이제 경험하고 실험하고 뭔가 하라고 하고 본업을 찾으라고 대표님 그때 1대1 코칭 받고 막 이럴 때 얼마나 할 때마다 맨날 울고 내가 정말 이랬었는데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본업을 찾아가고 표점은 교육산업이라는 이런 게 인지가 이렇게 확 들어오고 있는 지금 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리키다 보면은 정말 더 이게 알고 있는 거를 가리키는 것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대표님의 이런 그 1대1 코칭 수업은 한 사람의
이게 진짜 세팅을 할 수 있는 다른 아까의 그 부자였는지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인 척한지 그거를 이 내가 느끼게끔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